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면서 마스크를 벗고 대인간 소통을 하다 보니 입냄새로 인해서 예민한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 입냄새를 유발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소영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마스크를 쓴 지가 도대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요즘은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분을 보기가 힘든데요. 사실 이게 마스크를 빼고 사람과 얼굴을 보면서 소통을 하니 오히려 더 친밀감이 들고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때 그분이 살짝 표정이 일그러진다거나 코를 살짝 숨긴다거나 몸을 뒤로 뺀다거나 이런 행동을 보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한테 입냄새가 나나?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대할 때 위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경험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면 대인관계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사회생활을 하는데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냄새, 입냄새를 유발하는 원인과 입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입안이 청결하지 않다거나 마늘이나 양파 등의 맛이 강한 음식들을 먹었다거나 아니면 흡연이나 음주를 한 후라거나 음식물이 입안에 끼어서 악취를 유발하는 경우이거나 이런 경우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냄새가 날 수 있는 생리적인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구강 건조증, 치주 질환, 편도선염 등 구강 내부의 질환에 의해서 입냄새가 유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로 유발되는 게 전체의 80~90%를 차지하고요. 그 외의 질환이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질환의 대표적인 것은 역류성 식도염이나 만성 소화불량 등의 소화기 장애가 대표적이고요. 축농증이 있는 분들에게서도 입냄새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또는 만성 간염, 간경화 등의 간 기능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서도 입냄새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듯 입냄새를 유발하는 원인 질환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입냄새로 고민 중이시라면 원인 질환에 대해서 감별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특정 질환이 있다면 질환 치료가 되어야 입냄새를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입냄새가 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이 3가지를 실천하시면 입냄새를 예방하고 완화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양치질입니다. 사실 바른 양치질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방법인데요. 생리적인 입냄새의 대부분은 바른 양치질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합니다. 일단 칫솔을 선택하실 때는 칫솔의 크기는 어금니 2개 정도의 크기가 적당하고요. 치약을 짤 때는 완두콩 크기 정도의 양을 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잇몸에서 45도 정도의 각도로 칫솔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바깥쪽만 닦는 분들이 많은데 바깥쪽만 닦지 말고 치아와 치아 사이 그리고 안쪽까지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 한 번에 빠르게 닦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방법이 아니라 구역을 나누어서 꼼꼼하게 닦아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양치질 할 때 3분 정도 하세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었을 텐데요. 사실 이렇게 구석구석 깔끔하게 닦으면은 3분은 기본적으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치질 하는 것을 하루에 2번은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이용하여 치아 틈새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양치할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혀입니다. 이 혀에 음식물이나 박테리아가 붙어 백태를 형성하는데 이 백태가 입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양치할 때 칫솔로 이 혀 안까지 닦으면 구역질 나서 힘들다 하시는 분 있으시죠? 이런 경우에는 칫솔이 아니라 혀 클리너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혀 클리너를 이용하여 혀 안쪽 깊숙한 곳까지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합니다. 2번째, 입 안을 마르지 않게 하기입니다. 우리 침은 세정, 항균, 완충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구강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러한 침 분비가 줄게 되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입안이 마르면 박테리아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입 안을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조금씩 자주 물을 마셔주는 게 좋고요. 물을 그냥 마시지 않고 입 안에 머금고 가볍게 헹궈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마시는 게 직접적으로 침 분비량을 늘려주진 못하지만 구강 안을 세척해주는 효과가 있어 입냄새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코가 아닌 입으로 호흡을 하는 구강호흡은 일반적으로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구강호흡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하셔야 합니다. 또 입냄새를 완화하기 위해 가글액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글액에 함유되어 있는 휘발성 알코올 성분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글액을 사용해 주시되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것은 피하는 게 좋고요. 비슷하게 치약에 함유되어 있는 계면활성제도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양치 후에는 꼭 물로 충분히 헹궈 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 침 분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껌을 씹는 것입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침샘을 자극하여 침 분비량을 늘려주고 그로 인해 입냄새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일리톨 껌이 구강 건강이나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설탕은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지만 자일리톨은 설탕과 달리 단맛은 있지만 박테리아가 섭취할 수 없는 성분이기 때문에 박테리아의 번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면 계피향 껌이 좋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실제 계피는 소독, 구충, 항균, 항염 작용이 높아 입냄새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식단 개선하기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에서도 입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는데요. 이는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식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1차적으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데요. 탄수화물의 섭취가 줄면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지방이 분해될 때 케톤이라는 화학물질이 발생하는데 이 케톤은 입으로 배설될 수 있어서 입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나 건강상의 이유로 저탄수화물 식이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경우에는 사과나 바나나처럼 건강하지만 고함량으로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들을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단백 식이도 입냄새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단백질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휘발성 황화물은 입냄새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즉, 단백질 함량이 높은 육류나 유제품 등은 세균 번식을 활발하게 하여 입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 식단에서 추가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과일과 채소입니다. 섬유질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 끼어 있는 플라그나 세균들을 제거하여 입냄새를 완화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과일을 통한 비타민C의 섭취는 박테리아의 번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입냄새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입냄새, 이 입냄새를 유발하는 원인과 입냄새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